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자, 여러분,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간 팽팽한 대립으로 진통에 진통을 겪어온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인 14일을 경과한 끝에 오늘 13일 새벽 타결됐습니다. 타결된 임금은요, 시간당 4,580원으로 올해보다 260원 오른 액수인데요.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올랐으니까 다음에 또 오르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와글와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관심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분기 최대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5,010억 원에 영업이익이 849억 원, 영업이익이 약 17%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 매매 동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내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 지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른 조선사들이 퍼가 8.1배, PBR이 2배인데 비해서 지금 두산엔진은 퍼가 5.8배, PBR이 2.4배 수준으로 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 지난 4월달에 25,000원 고점을 찍은 후에 1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계단식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상승의 주체는 기관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세를 꾸준하게 유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기관이 약 45만 주 정도, 그 다음에 45만 주가 이틀 연속 들어오면서 약 100만 주를 22,000원대 이상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K컴즈는 최근에 한 6월 달부터 바닥을 짚고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검증된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장중에 이제 5%까지 상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힘이 될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매수가가 약간 눌림목 줄 때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4,300원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목표가를 좀 더 짧게 보고 짧게 수익을 챙기셔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쪽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삼성 관계사에 관련된 물량 공사 수주 물량만 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2011년에 신규 수주를 14조 원 내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 수주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대형 해외 건설 쪽에 나름대로 관심을 계속해서 갖자,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작년 하반기에 이 건설주들 강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쉬어갈 때 이미 어떤 가격 조정이랄지 기간 조정이랄지 이미 끝내놓고 나머지가 또 다시 쉴 때에도 건설주 좀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정고점을 올려놓고 쉬어가고 또 다시 그 부분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지금 조정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눌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강한 돌파가 나왔던 부분에서 이때 전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매수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골다공증과 관절염, 뼈와 연계된 질병의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의회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고령화 복지 테마로 좀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차트를 본다면 조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등락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음량 패턴을 조금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상한가 갖고 그 12%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게 5일선을 그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쪽에서 5일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조금 상승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2,530원에서 2,570원 정도 좀 디테일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봤던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정리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두산 엔진 들고 오셨습니다. 2분기 최대 수익이 전망된다 하셨는데요. 현재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하십니다. 목표가는 2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21,0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오늘 추세 강한 종목에 대해 단기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서 SK컴즈 들고 오셨죠. 예상하셨던 전략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장중에 16,55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고요. 굿피플 인베스트먼트 김성남 대표는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오셨죠.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가 예상됩니다 하셨는데요. 매수가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목표가는 2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역시 오늘도 단기 종목이었는데요. 오스코텍 목표가 장중에 도달하면서 이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내일장 종목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대리, 비가 계속 내리면서 장마 수혜주가 관심받는다라는 뉴스로 비료 관련주인 남해화학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 목표가가 15,000원이었고요. 동부하이텍, 아날로그 반도체 주문 증가로 2분기 이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셨는데요. 매수가 11,000원, 목표가 14,000원이고요. OCI도 들고 오셨네요. 2분기 실적 부진하더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은 높다 하시면서 매수가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만나봤는데요. 각각의 대응 전략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최근에도 그 한 3일 연속 많이 빠진 이유는 시장이 좀 꼬꾸라지니까 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땐 지금 이 증권사 종목 하나는 지금 가격이라면 조금 사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수많은 증권사 종목 중에서 왜 HMC냐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증권사가 뭐 한 4, 50개 되는데, 이렇게 합치면 이 그룹사, 금융사를 낀 증권사는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룹사나 협력사 기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는 좀 괜찮아요. 그 제조업 기반이 바로 HMC죠. 현대차죠. 그렇다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물론 그 위탁 매매에서는 그냥 그런데, 이 전체 퇴직연금, 어떻게 보면 계열사 쪽이 많습니다만, 퇴직연금 쪽 시장에서 그 점유율 자체가 탑5 안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삼성이나 우투처럼 이 자산 관리 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너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주 등 해외 수출형 셋톱박스 기업으로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사는 디지털 셋톱박스 상위 업체입니다. 북미 케이블 사업자에 공급하는 고사양 제품 물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미주 쪽에 모멘텀이 생겼고요. 올해 최대 실적, 그러니까 회사 가이던스도 그렇고 현재까지 1분기까지 달성한 실적만 봐도 올해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권에서 급등, 그리고 조정, 그리고 재차 바닥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서치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사실 큰 움직임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고, 공모가 28,000원 정도 들어올 때도 기관들 수요 예측을 할 때 뭐 3만 원 이상이라도 사겠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세아 베스트라든지 그 주가들이 보통 5만 원 이상 하는데, 이 종목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 종목도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은 충분히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아특송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 자동차죠. 이 철강주로 속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강인데 이 자동차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주식들은 조금 주춤거립니다만은 자동차 산업을 봤을 때는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승세는 좀 살아있다, 그렇게 보면서 5만 원 돌파는 거의 뭐 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에도 약간 장중 조정 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일단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은 강합니다.
뭐 일봉상으로도 사실 정유업종 중에서는 최근에 반등세가 가장 좀 또렷이 나타나는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9만 원 밑에서는 좀 긍정적인 매수 관점 유지를 하시고 목표가로는 약 10만 원 가격대, 그러니까 정고점이 10만 5천 원도 충분히 트라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약 8만 2천 원대 가격. 8만 2천 원대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GS에 대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52주 신고가입니다.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고 이 가장 큰 모멘텀은 중국 모멘텀입니다. 이 코스맥스 2004년도, 2008년도에 상해 공장에 먼저 진출을 했고 중국 사업 쪽도 다른 업체들과 달리 작년에 이제 수익 같은 경우 200억 이상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뭐 중국 쪽 연간 매출이 보니까 2008년도 런칭 이후에 10년도부터 연 한 30% 정도 증가하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좀 성공한 기업을 뽑으라면 1순위 중에 하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 화장품주들이 빨리빨리는 안 갑니다. 약간 저는 성장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화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습니다. 이 종목은 일봉 보고 매매할 종목이 아닙니다. 일봉 보게 되면은 가격 파동이 좀 작고 오늘 물론 어제 오늘 조금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좀 꾸준히 회사가 PBR 관점으로 즉 펀더멘탈 관점에서 길게 보는 종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 그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은 동부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코스맥스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이 중국 사업 확장이 주목된다 하셨죠?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다음은 GS입니다.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수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설정하셨네요. 다음은 세아특수강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아특수강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셨죠? 목표가는 5만 5천 원. 홈캐스도 있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데 반해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목표가는 6천 원입니다. 마지막은 HMC 투자증권, 역시 낙폭 과대 종목이라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1,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점검해보죠.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대림산업, 한일유화가 꾸준하게 담겨있고요. SK컴즈를 편입하셨습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NC소프트, 한화, 유한양이 담겨있습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호남석유, 기아차, 삼성중공업 담겨있는데요. 전략 그대로입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볼까요? SM, 현대차, CJ, E&M, 성호하이텍, 현대산업까지 5종목이 담겨있고 전략도 그대로네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총 4종목이 담겨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꾸준하게 들고 가시고요. 전략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2종목이 꾸준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아차와 SK 담겨 있는데요. 대응 전략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점검해봤는데요. 이 종목들과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리고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관심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해드리는데요.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았는데요. 그 가운데 놀라웠던 건 최병권 전문위원의 SK컴즈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목표가 13% 정도 오르면서 도달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추가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컴즈 단기 종목이라 하셨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음에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 종목이 에너지가 강했고요. 또 오랫동안 에너지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매도 대응을 못하셨다라면 일단 한 번 더 상승을 한 번 정도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대응 타이밍을 일단 찾아주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좀 단기 변동성이 큰 만큼 짧게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재접근을 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으니까 네. 우선은 매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SK컴즈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센티비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그 수요일은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이죠. 저는 총 4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M, 제일모직, LG전자, 대한항공 이렇게 4종목인데요. 현재 SM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M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날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부터 짚어볼까요? SM 매수를 제가 23,0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표가를 상향해서 25,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오늘 종가가 27,500원으로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왜 이렇게 올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SM이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그 성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도 호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에서요, 이 한류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일본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한국 가수들의 음악이 나오는 거는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이 마니아들층 사이에서 음반을 수집하는 그 양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저는 그때 좋아하는 가수들 테이프였죠. 테이프 많이 수집하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판매가 호조를 띠고 있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내 음반 시장보다 일본에서 판매량이 2~3배 정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라는 뉴스에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알 수 있겠죠. SM 오늘도 최고가 올랐는데요. 현재 35% 정도의 수익률 거두고 있지만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일단 보유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모직부터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29,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를 118,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121,000원으로 매수가보다 밑돈 상태입니다. 지난주 점검했을 때는 딱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했는데 그 한 주 사이에 조금 밀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IT 업종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제일모직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요, 아몰레드와 태양전지 사업까지 신성장 사업의 기대가 현실로 돌아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를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손실률은 마이너스 6% 정도이지만 일단 홀딩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가 82,5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그런데 오늘 종가가 81,000원으로 목표가는 매수가 하회한 상태입니다. LG전자 역시 IT 업종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주가의 흐름도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LG전자가 이렇게 소외되는 이유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부문에서 이 경쟁 업체보다 조금 뒤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이 판매 실적이 호조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도 역시 LG전자가 부진하게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 주부할 거 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분기에 스마트폰, L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 실적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보면서 꾸준하게 보유하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8% 정도 손실이지만 홀딩합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죠. 바로 제가 휴가철을 이용해서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주가가 하지만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려서 그런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쉽게 말한다면 우리나라 돈 10,000원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해외 여행객 수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고유가도 진정세를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가의 하향 진정세 기대해보면서 일단 꾸준하게 보유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보유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 총 4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시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SM 10%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10%, LG전자가 30%, 나머지 한 종목이 대한항공이었죠. 역시 30% 들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언하실 분들 있으시다면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출석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수요일에 놀러 오신 분이 누구실까 봤더니 동하님 놀러 오셨네요. 그리고 마우스피스님도 놀러 오셨고요. 그리고 필명
시장에서 승자 되기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출석 체크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하루만 딱 실수를 많이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요. 브람씨도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명 노후 대비님께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조금씩 투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코스피 이벤트, 마감지수 이벤트도 응모해 주셨는데요. 그런 김에 곧바로 코스피 마감지수 이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어요. 2130선 바짝 추격하면서 2129.64에 마무리가 됐죠. 그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전원주택 이사가기님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이사가기님과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벤트 함께 했었죠. 바로 퀴즈왕 뽑기 이벤트였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문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2011년 7월 12일 어제였죠. 오후 2시 12분 선물 베이시스는 1.71이다. 이렇게 시장의 베이시스가 플러스 양일값을 나타내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번 베거데이션, 2번 푸였고요. 3번 땡땡, 4번 땡땡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정답은 콘탱고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답자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뽑았는데요. 필명 좋은 생각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센TV에 출연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정윤성, 심기현 전문가의 책이죠.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어가 볼까요? 오늘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함께할 퀴즈를 공개해야 되겠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주식 투자 동향은 무엇인가? 가운데 문제입니다. 1번 매수, 2번 매도, 3번 바다, 4번 산인데요. 쉽게 생각하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을 봤고요. 그리고 퀴즈 공개도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그리고 대박 플러스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내일 장도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내일 더 알찬 소식 그리고 정보 많이 담아서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